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확진자 국가인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백신 접종을 활용을 해서 국가 간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신 여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1%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소식 볼까요? 이 코로나19 시대 백신 여권, 과연 해외여행을 촉진시킬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백신 여권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해 면역이 형성된 사실을, 면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디지털 증명서 등으로 인증을 해 국가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출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복잡한 검사를 받고 또 나라에 따라 몇 주간 격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담은 디지털 여행 패스를 이달 말 3월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 같은 IATA의 백신 여권에 중국 항공사들과 여행 정보 업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지배적인 항공 여행 업계 정보기술 업체죠. 트래블 스카이 테크놀로지와 항공사들이 이 백신 여권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잖아요. 이런 중국이 백신 여권 동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온 가운데 또 이 백신 여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유럽의 강자 독일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2월 25일 유럽연합 EU 정상들과의 화상회의 뒤 기자들에게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는 EU 회원국 국민들이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아마도 여름 전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유럽에서는 관광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이 백신 여권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또 북부 유럽인 스웨덴도 백신 여권 도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자, 이 같은 백신 여권을 갖게 되면 여행은 물론 식당이나 콘서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다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백신 접종이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적지 않은 국가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망설이거나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여권 이슈가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요? 이 백신 여권에 대한 반응들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싱가포르는 리센룽 총리가 지난 수요일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간 상호 인정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가 간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장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이 싱가포르 정부와 이 문제를 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관광 산업 의존도가 큰 태국도 백신 여권 발급 준비에 들어갔다고 차이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올 3분기부터는 관광객을 맞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백신 여권 적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 지난해 관광객이 670만 명까지 떨어진 태국은 백신 여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오는 2023년 외국인 관광객을 3천만 명 수준까지 다시 또 끌어올리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워낙 좀 늦어져서인지 아직은 이 백신 여권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이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증명서를 발급을 하겠지만 여권의 형태로 국제적인 원칙을 만드는 문제는 아직까진 진행이 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외 입국자들이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면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해외 입국 문제가 꼽힙니다. 그렇죠. 그렇듯 경제계에서는 이 백신 여권에 대한 바램을 한국 정부에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백신 여권 그동안 뭐 국경 안에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잖아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갑갑하게 갇혀온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관광업에 이 국가 수입을 의지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을 네. 주는 방안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면역의 지속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백신들의 효능도 조금씩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혹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접종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각 나라들이 인정한 백신 여권을 상호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겠네요. 이와 관련해 특히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백신 여권 이용자의 데이터 이 사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의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개인 데이터 삭제를 허용하는 백신 여권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자, 백신 여권 분명 코로나19에 지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관광업계, 항공업계에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도입이 되기까지는 각국에서 또 국가 간에 협의하고 협력할 일들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작년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 지난해 4분기 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4.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4%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건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게 되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확정치에서 한 차례 더 조정될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4분기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작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속보치와 동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예. 자, 미국 경제 작년 봄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물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크게 위축됐잖아요. 특히 작년 경제. 그렇죠. 작년 1월에서 3월까지를 아우르는 1분기 이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5%로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2분기가 최악이었죠. 2분기에 마이너스 31.4%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3분기에는 33.4%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또 급증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4분기에는 4.1%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네. 뭐 그래도 속보치보다 4분기 성적이 약간이나마 상향 네. 조정이 됐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죠. 지난 4분기에는 주택 건축 그리고 기업 투자가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나 주택 건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3분기 63%의 성장을 보인 데 이어 4분기에도 35.8%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투자 부문도 지난해 4분기 14%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와 지역 정부 지출도 3주 연속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속보치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택 건축과 기업 투자로 인해서 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면 또 반면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바로 소비 지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 지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성장이 미미한데요. 지난 4분기 소비 지출이 2.4% 성장을 기록하면서
속보치 2.5%에서 소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해 워낙 경제가 크게 후퇴한 만큼 올해는 큰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네. 지난해 말 연방의회가 9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을 통과시키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 백신 보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올 1분기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9천억 달러의 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고 9%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이 이렇다면 올해 전체 성장률은 어떨까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GDP 성장률로 연율로 한 6%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기록했던 7.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매우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미 경제의 청신호를 알리는 지표가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주보다 한 11만 건이 줄어든 수치인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42만 건으로 전주보다 10만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 경제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10만 건 이상 줄어든 거 오랜만 아닌가요? 오랜만입니다. 실업수당 73만 건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이전인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여 건이었던과 기록을 비교를 해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을 기록한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자, 노동시장 언제쯤 회복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코로나 백신 이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 2,200만 개 가운데 여전히 1,000만 개 정도는 아직 회복되지가 않았고, 지난달 실업률도 6.3%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아직 높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